오늘은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3기 신도시의 우선 공급 대상자의 기준이 이제 변경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되는 그런 기준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이 기준에 따른 청약 전략들을 잘 짜셔야지 앞으로 3기 신도시 당첨 확률을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3기 신도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선 공급 대상자의 내용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보도자료 같은 경우엔 누구나 다 다운을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같은 경우에도 이 강의를 다 들으신 후에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다음에 보도자료를 체크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이제 PDF 파일이나 한글 파일로 누구나 다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운받아서 출력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이제 자료를 본다면 이 배포 일시가 2020년 4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2020년 4월 17일 금요일 1시 5분입니다. 새벽. 그러니까 이게 어제 이제 배포가 됐고, 이 보도 일시를 이제 2020년 4월 17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조간부터 보도해도 된다고 이렇게 국토부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핵심 내용은 이 세 줄에 다 있습니다. 보시면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 청약 시에 해당 지역의 우선 공급 대상자의 거주 기간은 종전의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의 당첨 시에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제가 이 문구를 계속 읽어봤어요. 계속 읽어봤는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그렇다면은 이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청약 시에 해당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를 이제 거주기간이 1년이었는데 2년으로 강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제 언급이 되겠지만, 이제 대규모의 택지개발지구, 그러니까 66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규모의 이제 신도시급의 분양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2년으로 거주기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이 당첨이 됐을 때 무려 10년간 이제 당첨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청약해서 당첨되게 된다면 이제 10년 동안 재당첨 제한에 걸린다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보게 된다면 이 내용이 이제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4월 17일부터.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4월 17일 지금 이제 새벽 1시니까 오늘부터 이 주택공급 규칙의 주요 개정 사항에 의해서 시행된다고 하는데, 그럼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의 자격 강화해서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 대규모 지구 포함이죠. 공급되는 주택은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중이나 향후 이제 앞으로죠. 앞으로는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해당 지역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해당 지역에 전입을 하게 된다면 당해 1순위 조건에 충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당해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2년을 이제 거주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정부가 현재 살고 있는 대상자들한테, 장기간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 좀 좋은 우위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잘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지역들의 적용 지역이 어디냐 보게 된다면 이제 서울, 과천, 광명, 성남, 그리고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 그리고 대규모 개발지구 포함, 그리고 과천 지식정보화, 성남, 하남, 미사, 가밀 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투기과열지구 내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 시기는 2000년 4월 17일 이후, 오늘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당첨 제한 기간 강화를 본다면 현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의 평형에 따라서 당첨 이후 1년에서 5년간 다른 분양주택에 재당첨이 제한됐으나, 향후에 이제 오늘 이후에는 분양가 상한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이 된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투기과열 지구에 좋은 입지의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들은 향후에는, 이전에는 1년에서 5년이었지만 10년, 7년에 그 재당첨 제한의 기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당첨 제한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보다 제한 기간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적용 시기는 2000년 4월 17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크고요. 공급질서 교란자의 청약 제한 강화를 본다면 지금 현재에는 그 공공주택 지구 같은 경우에는 10년, 그리고 투기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5년, 그 외의 지역은 3년 해가지고 차등적으로 이제 청약 신청 자격 제한을 두고 있었지만, 향후에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에 대해서는 뭐 이런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오늘부터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청약 거주기간 강화 대상 택지가 어디인가 한번 본다면, 이제 3기 신도시 5곳 하고, 그리고 중소규모 택지 81곳을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강화 대상 택지에 포함되는 택지들을 본다면 이렇게 있다는 거죠. 2001년에 이제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지구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2022년에 공급될 아파트 물량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 있는 이 분양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2년의 거주 기간이 있어야지 청약 우선 공급의 대상자 1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인천 검암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왕숙지구, 하남 교산, 과천, 부천 역곡,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안산 장상, 용인 구성, 안산 신길2, 수원 당수2, 광명 테크노 같은 이러한 곳에서는 이제 2년의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지 1순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역에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계셨다면은 이제 당일 1순위의 청약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은 이런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지 않고 이제 거주를 해서 내가 당일 1순위가 되려고 했는데 이러한 정부 정책들이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께서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 인천 내 중소규모 택지 개발 지구 중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지역들을 뺀 나머지 지역들을 선별하셔서 이 81곳의 중소규모 택지 중에 66만 제곱미터가 넘지 않고, 그리고 투기 과열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그러한 곳의 물량들을 선별하신다면은 2년이 아닌 1년의 거주 기간으로도 당의 1순위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제가 추후에 한번 다시 분석을 해서 영상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주 기간이 1년이 아닌 당해 지역에 2년이 되는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투기과열 지역이나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에서는 이제는 1년이 아닌 2년을 거주해야지 당의 1순위 조건으로 우선 공급 자격 조건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한번 올려봤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에 있는 자료들을 그냥 스스로 매일같이 봐서 그 주택 토지에 대한 정보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보도 1차적으로 빠르게 습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할 거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